송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네, 저는 검찰에서 분명히 그 압박과 회유를 받았고 그 압박은 여러 가지 별건의 수사를 포함한 다양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사건에 관련됐던 김성태 씨를 비롯한 관련인들의 허위 증언을 통해 가지고 저를 더 많은 징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압박을 받았고 회유도 받았습니다. 그 회유는 제가 검찰에 협력하면 바로 석방시켜주겠다는 회유였습니다. 그 압박과 회유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 있도록 제가 검찰에 협조해서 허위 진술을 하면 그렇게 저를 석방시켜주겠다 그랬고 안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별건 수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검찰의 그 혐의를 기소해서 저는 오래도록 징역을 살리겠다 이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뒤에 무선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시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불출석 관련돼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짧게만. 네, 1분만 네. 하세요. 노소영, 노재현 증인이 불출석했습니다. 당초 출석 예정일은 10월 8일 법무부 국감 때였는데요. 아예 불송달로 불출석을 했고 이에 10월 8일에 다시 증인 신청했으나 이 21일 대검과 종감에서 이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긴 했는데요. 김옥숙 여사의 900억 메모, 그리고 동아시아문화센터 기부금 152억 원, 차명보험 210억 등 정말 해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너무 의혹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국정감사 정리할 때 따져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잠깐만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증인으로 불출석하는데 무슨 출판 기념회에 또 오늘 나타나 가지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예, 노재현 증인은 출판 기념회. 네. 노재헌.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불출석하면 잠적을 하거나 보통 그것도 잘못이지만 근데 국회는 증인으로 불출석하면서 출판 기념회는 버젓이 나타나 가지고 웃으며 사진도 찍고 이거는 가중처벌감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법사위를 하면서 이번 국정감사 포함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이나 또는 위증을 한 증인이나 이런 경우는 국감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에서 고발 조치 할 테니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국훈 대표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석으로 네. 서시죠. 자리에서 하셔도 되는데 증인석 서시죠. 이번 제2차 아태 평화 국제회의 필리핀에서 있었던 필리핀 행사 총괄하셨죠, 예, 대표님. 네. 지금 이 이재명 대표 공소장 중에 리오남 부분을 발췌해 보면 2019년 7월 하순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리오남을 만나 방북 의전 중에 일부인 70만 달러 상당의 이 미화를 전달해 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열린 이 제2차 아태 국제회의에 리오남 씨가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네, 리오남 씨 얼굴은 본 적 있으시죠? 네. 예, 누군지 딱 보면 알아보시죠? 네. 예. 당시 행사를 의전했던 직원들도 대부분 리오남 씨 얼굴을 알지 않습니까? 다른 직원들은 모릅니다. 본인 이 대표님만 아시고요. 네네. 그럼 리오남 씨가 몰래 입국해서 대표님의 눈을 피해서 몰래 행사장을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사장 내에서는 이동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사장 내에서 네, 다들 얼굴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김성태가 국제 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리오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라고 작성했는데요. 70만 달러 정도면은 한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억 정도 되죠. 비슷할 겁니다. 예. 10억 정도를 위스키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줬다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70만 달러가 다 들어갑니까? 뭐 캐리어 2개로 담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캐리어 2개를 막 행사장에 국제대회 하고 있는데 태평화 국제대회 하고 있는데 캐리어 2개를 막 끌고 다닐 수 있습니까? 저는 언론을 통해서 뭐 캐리어 2개 다 담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챗으로 리오남과 연락을 했고 김성태 방까지 안내하고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70만 달러 받아서 줬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에 리오남 씨가 필리핀 대회 안 왔다고 증언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근데 왜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뺐습니까? 뭐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증거 능력이 없고 그 사건 왜 네? 아니 그냥 그런 진술을 김국현 대표가 필리핀 행사를 총괄했고 그 과정에서 이 리오남 씨가 필리핀 대회 안 왔다라는 증언했는데 왜 그러면 김성태 혹은 방영철 회장의 부회장의 얘기만 듣고 대표님 얘기를 누락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도적으로 뺀 이유. 그건 뭐라고 제가 알 수 없고요. 제가 이제 그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혹시 그 필리핀에 리오남이 왔느냐라고만 물어봐서 아니 안 온 걸로 알고 있고 올 수가 없을 건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쌍방울 대국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법은 이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서 법안 통과 가능하고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소신 있게 또 양심껏 검찰에서 증언하셨던 내용이 꼭 기필코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하영 증인 앞으로 나와주셨어요. 필리핀 행사를 총괄했던 김국현 대표가 검찰에서 필리핀 대회 때 안 왔다. 그리고 여러 리오남 씨 얼굴을 충분히 알고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증언했는데 검찰이 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이제 구속돼서 법률을 좀 알게 돼서 그걸 객관의 의무라고 하던데 검찰의 의무. 객관의 의무라고. 근데 뭐 그런 검찰에서 그렇게 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어디서 녹취를 하면 아주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인용한다든가 이렇게 많아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불리한 것들은 공소 사실이나 증거 기록에서 모두 다 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안은 반드시 새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뭐 특별 검사의 형태든 반드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지금 놓쳐지고 있고 수사가 다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역사 속에서 꼼꼼하게 다시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생각하고 이 사건은 매우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또는 제3자 이용해서 이화영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술자리나 형량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한 가지. 두 번째 안부수 회장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등 사건 당사자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형량을 거래했는지 여부. 그리고 김성태 및 방용철 부회장 등 사건 당사자를 모아서 진술 세민했는지 딱 이 세 가지 의혹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사건 조작 여부 그리고 진술 조작 여부 그리고 회유 술자리 의혹 다 밝힐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만큼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장경태 의원님 말씀에 더해서 이 사안은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이 계속 뭐 저희 재판이나 이런 데 내주지 않고 있는 저희들 그러니까 저희들 피고인들이었던 저희들의 수원구치소에서부터 검찰청 수원지검으로 그 소위 조사를 받으러 갔었던 상세한 내역과 그때 교도관들의 그 저희들 조사받는 내용에 대한 교도관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의 원본과 그 다음에 그 쌍방울 직원들이 저희가 한 40, 50회, 60회 이상 검찰에 제가 갔을 때 항상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와서 검사실에서 있으면서 그 김성태 씨와 방영철 씨를 어드바이스를 해줬습니다. 그랬었던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청에 어떻게 출입했는지의 내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술자리 같은 경우에도 술자리에서 그때 저희들이 먹었었던 뭐 짜장면이라든가
갈비탕이라든가 연어라든가 소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사서 왔는지에 대한 그런 그 카드 사용 내역 이런 부분들만 간단히 조사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법무장관님, 이 이화영 증인의 증언과 관련 없이 지금 계속 주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검찰청 출입 내역, 지금 이화영 증인 또 얘기한 카드 내역은 오늘 처음 나왔지만 뭐 술자리, 진술셈이나 짜장면, 갈비탕, 소주, 연어 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안 내고 내면은 이화영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금방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왜 안 냅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다 교도소 오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뭐 숨기거나 안 내면 수원 지검은 또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건데 지금 이런 내용은 위원장님 좀 죄송하지만 법정에서 주장하고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야지 이걸 지금 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전 정말 의문입니다. 저기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이게 왜 직무감찰? 이 재판 내용인데. 조용하시고요. 이게 증인의 증언 신빙성과 관련된 재판 내용이지. 자, 어떻게 다른 이게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직무감찰입니까? 자, 무슨 놈의 직무감찰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까? 자, 무슨 놈 조작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님, 누가 뭘 조작했다는지. 잠깐만요. 다른 분들 아니 뭘 조작했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뭘 조작했다는 겁니까? 뭘? 아니 다른 아니,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출입국 기록에 뭘 조작을 했습니까? 저희가 자, 이거는 법정에서 재판장을 통해서 증거 마이크 꺼진 신빙성과 상태에서 계속 그거를 얘기하세요. 다툴 일이지. 아니 금방 다 주작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자, 계속 격렬하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당황하신 것 같아. 미호남이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행사 주최자의 말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행사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받은 소리였는데 행사장에 군수를 다 어디 있어요? 미호남이 아예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필립이 안 왔대요. 그쪽이 리오남 병원인을 자처하고 있는 거지. 이재명 변호인단이 이거는 김건희 변호사가 나의 변호인이 뭔지 몰라요. 김건희 여사 부끄러워서 변호하기도 쉽지 않아. 설주환 변호사 부끄럽고 이렇게 와. 설주환 변호사 김건희 답하고 왜안 해요? 이화영 증인하고 서로 이재명 변호하는 게 훨씬 낫네. 차라리 그분을 증인 자체가 안 하니까 훨씬 낫지. 이화영 변호사는 개혁 몇 번째 안 나오는 거예요. 박상용 나오면 딱 되는구만. 아니 법무부 장관께서 박상용을 딱 나오라고 그래서 박상용이 여기서 아니에요 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박상용은 안 나와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국정감사니까 박상용 검사가 나와서 여기서 박상용 검사가 나와서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못 나오는 거예요?
거예요. 어떤 불법인데? 왜 이거 봐? 아니 그 이렇게 불법이잖아요. 재판에서 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법원이 아니고 국회가 있잖아요. 말도 드리고 술 먹을 시간도 드리고 장소도 안 하고. 그건 사법부가 아니고 국회가 아니잖아요. 국회가 왜 하냐고 국회가. 국회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하냐고 국회가. 국회 일이고 그게 국회 일이고. 행정부는 방식 관련된 국회 일이잖아요. 그렇게 윤석열이 국정감사제도를 부인하신 거 직업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법사위 출석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보십시오. 이왕 변론장관도 대변인의 문제에서 장관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문제인식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평가의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질이잖아요. 그 20%밖에 안 돼요. 그게 다 영향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태도하고 다 영향 안 치는 겁니다. 이번에 없으면은 아니 지금 수감 중인 사람을 데려다가 두 번이나 지금 이것도 이런 분란이 나는 거 아닙니까? 22대 법사위가 죽어있는 법사위를 정상화시켜서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죽기를 해줘요 법사위가. 22대 법사위는 죽어 있어요. 펄펄 살아있어 이렇게. 5월 이전에는 죽고 있죠. 살아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정상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상상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그럼 자, 다들 하셨습니까? 아니, 계속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속 하세요. 안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위원장의 제지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서는 할 방법이 정해 선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장의 제지에 따라주지 않으면 계속 정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장관님, 예.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의원들도 말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이 답변하면서 흥분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놈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장관으로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떠나서 거기도 기관 증인석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놈의 뭐 이런 놈의 뭐 이런 투의 말은 그거는 하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한 말씀만 좀. 그러니까 이 부분 일단 정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하신 겁니다. 표현을 더 그런 표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한 제가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을 내라는데 안 내면 어떤 인식이 되냐면 떳떳하면 왜 못 내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구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내시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재판정에서 얘기하지 왜 여기서 얘기하냐? 그런데 이것도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정활동 책임추궁, 정치적 책임추궁,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정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것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도 여기서 아까 얘기한 뭐 이런 놈, 무슨 놈에 이런 얘기는 자제하시되 다 하실 말씀 다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증인도 국회 의결로서 출석한 것이고 무슨 말인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간섭하지 않겠다. 다만 사실이 아닌 경우는 국민 인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제가 개입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렵지 않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내면 돼요. 그리고 아니 국회 국정감사에 낸다고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도 내고 재판정에 내면 판사가
알아서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뭐 제가 약간 흥분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자료 저런 자료 하는 부분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고 그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핵심 주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과연 이 국회에서 제출한다는 게 그 재판 증거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답하는 중에 조작, 검찰이 조작, 제발 좀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수많은 검사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검사들이 정말 조작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갖고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제가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얘기하지 마시고. 자, 장관님. 잠깐만요. 자, 또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자, 법무장관님. 제가 그 대검찰청 그 국정감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흑역사. 옛날에 간첩 조작 사건 엄청 많았고 100건도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사들까지도 꾸짖었어요. 검찰이 공소장 베껴 쓰기 해서 판결문이 공소장과 판결문이 똑같다고. 이게 검찰의 흑역사고요. 그리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간첩 조작 사건이잖아요. 조작된 걸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복 기소하고 그래서 공소 기각되고 이게 검찰의 흑역사예요. 검찰이 조작한 게 한 번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예전에는 그런 일로 검찰이 엄청난 질타도 받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차라리 얘기하든가. 아니 예전에 검찰이 그 흑역사, 조작, 고문, 간첩 사냥 이런 거 검찰이 다 한 거예요. 그래놓고 뭘 지금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검찰이 백의의 천사입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증거재판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증거가 국회에 내면 증거가 오염됩니까? 있는 증거 다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재판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증거는 내놓고 이 증거는 안 내놓고 그러면 그게 무슨 증거재판주의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증거 다 국회에 제출할 내더라도 겁니다. 그 증거가 오염될 리가 없습니다. 서류로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곰팡이가 씁니까? 자, 그래서 자료는 아무리 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게 국회법입니다. 김국훈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네.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국훈 증인이 큐브9 마이스 대표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 아태 평화 국제 대회 행사 기획과 의전을 담당하셨던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북측 인사들이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과정도 다 챙기셨던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리오남이 필리핀에 안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 가서 진술을 몇 번쯤 하셨습니까? 수원지검에 가셔서? 제 기억으로는 한 9차례 정도 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은 진술서는 뭐 7번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7번. 그러면은 7번 진술하실 때 그 안부수란다. 그 리오남이 마닐라에 온 것을 본 적이 없다. 행사를 다 챙겼지만 온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근데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조서에 그 내용을 작성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검찰에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리오남 가지고 그렇게 이슈를 해서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 저한테 이제 질문이 이 필리핀 대회 때 리오남이 왔다 그러는데 아시냐? 그래서 안 왔는데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리오남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던 시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서에 작성을 안 하는 거, 조서에 그것을 7번이나 반영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상한 점은 느끼지는 못하셨습니까?
예, 제가 조사받을 때는 리오남 참사를 그렇게 이슈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쟁점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안 느꼈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는 안보수 회장에 대한 문제들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그래도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분명히 7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검찰은 조사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이죠. 7번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후반부 조사를 받을 때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후반부에 7번 조사받는 과정에서 후반부에 그 점을 물었는데 리오남이 마닐라에 없었다는 얘기를 해도 반영을 안 하더라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러냐 뭐 이렇게 정도. 알겠습니다. 쌍방울에서 안부수 씨 딸에게 오피스텔 사준 것 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피스텔을 사준 뒤에 안부수라는 인물이 뒤늦게 김성태 회장의 진술에 방향을 맞춰서 진술하기 시작한 것, 증언하기 시작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군요. 그 안부수 씨 딸이 혹시 쌍방울에 입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부수 씨 딸이 쌍방울에 입사할 때는 나노스 주가 부양을 위해서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거기를 입사시켰던 시점하고 혹시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네, 그 시기 전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주가 조작에 한참 관심을 갖던 시기에 안부수 씨 딸도 거기에 입사를 시킨 모양이군요. 그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신당동 사무실에서 삼성동 사무실에서 신당동 사옥으로 이전을 한 시기가 2019년도 1월달, 2월달 그때거든요. 그러면 그 전으로 입사를 했다 이 말씀이군요.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대북 그 사업을 쌍방울이 추진하는 때하고 아주 비슷한 시기라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부수 씨가 APPI 코인 사업 추진했던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북 사업을 이슈로 김성태는 주가를 띄우고 안부수 씨는 코인 띄우기를 시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태 평화대회 때 그 코인 관련 홍보 영상을 틀고 또 아태협 직원이 나와서 PPT 설명회까지 개최하는 바람에 그 우리 김 대표님이 그래서 되느냐고 좀 한번 다툰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문이 맞습니까? 예, 이제 행사 이 필리핀 대회 이제 하기 전에 이 준비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절대 불가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강행하더라 이 말이죠. 네, 결국은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추진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걸 하려면은 다른 시간에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앤디포스 회장 김우동 씨 아십니까? 알지 못합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 안부수 쪽에서 아태협 또는 안부수 쪽에서 앤디포스 김우동 회장의 주식 그리고 김성태 회장의 나노스 주식을 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노스 주식은 안보수 회장이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안부수 회장도 그걸 샀더라 이 말씀이죠. 결국은 주가가 오를 걸로 나노스의 주가가 띄우기가 그 예상이 되니까 샀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작업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부수 씨가 아태 그 교류 협력 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액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하도 많아가지고요. 제가 뭐 특정할 수는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뭐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차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검찰총장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안부수 그 이쪽 관련해서 됐습니다. 그 검찰이 쌍방울 사건 수사하면서 앤디포스, 나노스 그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조사를 했던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사를 중단했습니까? 아니면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수사를 중단한 건 아니고요. 그 나노스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 조작 혐의가 없는 것으로 1심에서 주가 조작을 위해서 그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수사 중인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조금 그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특경가법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횡령으로만 그 판결이 난 이유는 뭡니까? 검찰이 공소장 변경해 줬을까요? 아니요, 그 공소장 변경 특별히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판결은 횡령으로 난 것 때문에 죄명이 바뀐 것이 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곽규택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제 스타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예. 그 곽규택 의원님께서 리호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공식적인 업무에서 대북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곽규택 의원님 말씀처럼 리호남은 사실상 간첩 중의 간첩이기 때문에 극도의 깊이 인물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리호남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쌍방울 측은 김성태를 포함해서 박용철 씨를 포함해서 그들은 리호남 씨하고 수십 회 접촉한 정황이 저희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규택 의원님 말씀의 취지대로 하면 그들은 심각한 간첩 중에 간첩을 접촉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대북 접촉 신고를 통일부에 하지도 않고 국정원에 보고하지도 않고 돈도 거래하고 수많은 그 내통을 하면서 그 통신 회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체 검찰에서는 조사한 바도 없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건의 방향을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뭐 방북 비용이라든가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는 식으로 방향을 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을 그런 심각한 뭐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 같은 것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적극 협조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성태 씨의 그런 행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곽규택 의원님 논리대로 하면 간첩 중에 간첩을 통일부의 접촉 승인을 받지 않고 또 그와 관련된 짧게 것을 대답해 주세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뭐 저는 뭐 그런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남의 죄를 뭐 강요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뭐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반드시 북한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통일부에 사전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접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증인 거기 좀 서 계세요. 여기 좀 계시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예. 그 기소가 되면 그 기소가 된 이후에도 피의자를 계속 검찰로 불러냅니까? 사건과 관련해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세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심우정 있기 검찰총장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했던 말씀드리기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게? 저도 있습니다. 몇 번이나 불러냅니까? 뭐 사안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몇 번이나 불러낸 적 있어요? 글쎄 뭐 여러 차례 불러낸 적도 있습니다. 기소되고 그렇게 불러내면 안 되잖아요. 뭐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기소되고 그렇게 불러내면 안 되죠. 그래서 몇 아니, 번이나 불러낸 것 같아요. 그 피고인이 자 그러면 예.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도 예. 기소하고도 피의자들을 불러냅니까? 검찰청으로? 기소하고 네. 그 사건과 관련돼서 불러내거나 하면 그 조수의 증거 능력이 뭐 배척될 떨어지죠? 때도 있고 하지만 별건이나 다른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불러서 조사를 자. 계속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화영 증인은 언제 기소됐습니까? 22년? 22해 전 그러니까 지금 네. 2024년이니까 22년 10월? 10월 13일인가 네. 그때 기소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출정 기록을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만 111번 불려나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상됩니까? 저게 기소는 22년 10월에 됐는데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구치소에서 받은 기록이에요. 111번 불려나가요. 박상용 검사실에 66회 불려나가고요. 공수처장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김성태는 1월부터 7월까지 139회고요. 이러니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건이었어요. 싹 없어졌잖아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건은 어떻게 됐나요? 저는 뭐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혐의 아예 처리된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 이야기하고 치고 들어왔던 검사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22년 10월 14일에 기소한 사람을 작년에만 111번. 다음 거 넘겨봐 주세요. 6월 18일 일요일. 자, 아까 연어도 사오고 짜장면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뭐 등등 소주까지 먹었어요.
검찰총장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검사실에서 피의자들을 공범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글쎄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 때 구치소에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검사실에 어제 제공해서 알고 안양교도소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구치소에서 밥을 못 먹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가 됐는데 일요일날 왜 불러내요? 일요일날 불러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밀린 거예요. 6월 18일날 자 잘 보세요. 노란 거 보세요.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이러지 마라 검찰.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김성태 6월 18일 1시 11분 출문. 박용천 1시 11분 출문. 이화영 1시 11분 출문. 다 어디로 갔어요? 1313호 11시 1분 복귀. 이날이 연어 먹고 술 먹고 파티한 날입니까? 그렇게 기억합니까 혹시? 저는 뭐 저 날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만 본다면 제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저렇게 그 다이어리에 적어놨는데 제가 그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그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그 부분을 네. 파쇄해 버렸어요. 수감 중에 왜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기소까지 다 한 사람을. 이러니까 인권 탄압이고 아니 죽이고 싶은 사람은 저렇게 함부로 인권 다 해집어놔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김국현님, 김국훈님, 자 영상으로 한번 봐주세요. 저거는 필리핀에 있었던 30여 분짜리 핵사전이에요. 영상을 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이나 비밀만찬이에요, 경기도에 대한 비밀만찬.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북측 사람들이랑 인사들은 다 만나요. 극도로 말을 뭐 공식 아끼는 행사 모습입니다. 비밀만찬이에요, 비밀만찬. 총소리 맞아! 술을 왕창 취했어요. 좋아서 난리 났어요. 저러고 가서 리오남을 만났다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리오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검찰이 리오남이 들어왔는지 필리핀 공항으로부터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서 김국훈 대표께서 가서 진술을 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빼면 그거 조작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조작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검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훌륭한 검사들을 먹칠하면 안 돼요. 박상용 검사 이거 조작 아니에요? 이 조작이 수도 없이 많아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시는데 안부수 딸에게 김성태가 집을 제공한 거 보여줄게요. 집을 보여줄게요. 적어요. 가서 찾아왔어요. 안부수 딸에게 김성태가 집을 제공합니다. 아빠 집 거의 다 옮겨야겠지요. 다 나와요 카톡에. 저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카톡 주고받은 안부수 딸의 관계자, 안부수의 관계자가 다 내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러고 싶습니다. 총장님과 법무부 장관, 공수처장님은 저희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 마. 보세요. 저렇게 불려나가고 쌀 집 주고 저 영상은 가려졌던 비공개예요. 리오남을 얘기하니까 그것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내부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저거를 이화영 의원이 저거 흘렸어요? 내부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네, 정리해 주시죠. 예, 이 내용 잘 보시고요. 왜 우리가 박상용 검사를 탄핵한다?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검찰청에 갔는데 출정 기록 안 줬잖아요. 그만하시죠. 이 세상에 가릴 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또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짜잘하게 고자질하는 그래서 저는 질의에 집중하니까 책상 친 일도 몰랐는데요. 예, 좋은 질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훈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그 아태엽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안부수 씨가 북한으로부터 그림을 매입하고 대금을 치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나 금액은 얼마 정도? 제가 알기로는 1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받았나요?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 누구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죠? 리오남 참사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리오남의 영수증을 받았어요? 네. 그 시점이 언제쯤이죠? 2019년 말입니다. 2019년 12월? 12월. 예. 그러면 그 영수증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안부수 회장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검찰도 확보했을까요?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대금 영수증 리오남 씨가 써줬으면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에서 70만 달러 받았으면 영수증 써줘야 되겠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안부수 씨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좀 횡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돈을 가지고 라노스의 주식에 투자했습니까? 예, 초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부수 씨가 라노스 주식에 투자할 때 이렇게 김성태 등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 이게 주식이 오를 거니까 우리도 투자해야 된다. 나도 투자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투자했습니까?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 지금 나노스 주식이 올라갈 거니까 투자를 하셔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게 된 배경이 좀 다릅니다. 그때가 언제쯤이죠? 5월달 2019년 5월 6월 그때일 겁니다. 2019년 5월 5월이나 6월 때 라노스 주식이 오를 걸 예상을 하고 안부수가 주식을 샀다 이거죠. 네. 그때 그러면 쌍방울도 주가 부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게 조작으로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것을 알고 안부수도 주식을 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희는 이제 그때 공시 띄우는 게 있나 보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화영 먼저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께 좀 묻겠습니다. 검사를 하셨으니까 예. 국가정보원의 보고서는 공문서입니다. 예. 그 국가정보원의 보고서하고 김성태라는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 배치될 때 검사로서는 어느 것을 더 신뢰해야 됩니까? 보통 국가기관께 더 신빙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는 생각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의 보고서는 국정원장한테 보고하는 보고서잖아요. 그걸 허위 공문서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낮는데 그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쳐가면 그것은 증거치사 선택이 법리에 위반돼서 치사 선택한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오늘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제 검사 경험에 비교해서도 짧지만 엄청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놀라고 있습니다. 예, 이화영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리오람이 간첩 중에 간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당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곽규택 의원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리오람은 2017년도에 이미 대북 유엔 제재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의하면 테러 자금 금지법에 의해서 제재 대상이고, 그러니까 핵 개발, 그 다음에 테러 이 유의 인물로 해서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애국법에 의해서 대북 제재를 해놨어요. 근데 필리핀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상호 방위 조약이 돼 있고 필리핀과 북한은 외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간첩 중에 간첩이 필리핀에 들어왔다가 미국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체포해버리면 북한으로서는 낭패 중에 낭패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리오라미가 미치지 않고서는 필리핀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들어갔다고 검사는 주장을 하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건 대북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1분 더 있으면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쌍방울 측에서 그 국제대회에 참석한 모든 북한 측 사람들의 그 항공비와 숙박비를 모두 부담했었던 내역이 나와 있는데
리호남에 대해서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전혀 리호남이 참석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없었고, 지난번 청문회 때 이 자리에 같이 참여했었던 하 총장님의 증언에 의해서도 전혀 리호남은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검찰의 주장에 하면 2019년 4월까지 500만 불이 지급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스마트팜 예산을 세우고 2020년 8월 달에는 대북 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아요. 그러면 쌍방으로 지급됐다는 스마트팜 비용하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던 그 스마트팜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는 게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대통령실에서 아마 우리 법사위를 겨냥하고 한 말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23억 수익 사실 아니야. 호도시 엄정 대응.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고 시세 조정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익을 얼마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니 23억이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를 벌었냐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우리 법사위를 겨냥했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총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23억은 200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면 검찰이 윤석열 정부 검찰 따로 있고 문재인 정부 검찰 따로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검찰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박성재 장관도 잠깐 기다리세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다 검사했어요. 심우정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치 시간을 건너뛰어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님, 예. 이런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검사면 심우정 검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검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검사고 그 이전 때도 검사한 거예요. 이런 대통령실에 이런 발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상범 간사는 용산 대통령실 편드는 거예요? 제가 법사위를 겨냥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엄정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문재인 정부 검사 때 검사가 낸 의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럼 23억 안 벌었다고 그러니 그럼 얼마 벌었냐? 그건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조배숙 의원님이 나중에 법사위원장 잘 해보세요. 위원장이 기계입니까? 위원장이 기계예요? 국민이 화낼 일이죠. 이게 질입니까? 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박준태 의원 지시받고 제가 움직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자, 유상범 간사, 박준태 의원, 조배숙 의원님 끼어들기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러면 안 끼어들겠습니다 하고 안 끼어들었어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이거는 대통령실이 국민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고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에요. 김승원 간사님 질의하세요. 안 하신다고. 박정훈 증인께서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아직 그 항명죄 재판받고 계신가요? 예, 아직 재판받고 있고 다음 주에 9차 공판입니다. 아,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그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예. 지금도 그럼 홀로 뭐 사무실인가요? 그 홀로 계시면서 지금 뭐 예컨대 인터넷도 차단된 곳에서 앉아 계십니까? 예, 그 저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걸 아직까지도 국방부에서 풀어주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작년 8월 2일 날 보직 해임돼서 격리된 사무실에서 현재까지 계속 1년 넘게 그렇습니다. 홀로 계시면서 그 박정훈 대령께서 고발을 하신 것도 있죠? 공수처에. 공수처에는 법무관리관하고 검찰 단장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해당 담당 군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 수사 사부가 박정훈 대령의 고발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순직 해병 외압에 대한 수사. 근데 그 수사사부 이대환 부장이 아마 27일자로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8월달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임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오늘? 그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를 오늘 했네요. 역시 법사위에서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의원님이 기자회견하고 또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계속 비판을 하니까 연임을 갖다가 결정을 했네요. 다행입니다. 이대화 부장검사도 계속 연임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이 순직해병 수사외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뭐 좀 통지를 받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수처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거나 고지받은 사실 없고 저도 방금 이제 이대한 부장검사나 차정현 부장검사가 재계약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 오기 전까지는 그런 내용을 몰랐었고 그래서 이것은 공수처에 대한 또 다른 수사 외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을 완전히 그냥 날려버렸듯이 공수처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려 했던 검사들을 이렇게 간당간당 끝까지 벼랑까지 몰아놨다가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이 연임을 제거한 것은 역시 수사 방해의 의도가 있다 아니면 겁박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줘서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연임이 됐다니까 제가 더 추가로 묻거나 그럴 사항은 없는데 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수처에서 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지도 1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는 제가 3차례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 분위기나 이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특히 사부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량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수사 내용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최혜병 사건뿐만 아니고 다른 정말 중요한 사건들도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검사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정부나 여당에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실체 진실을 잘 밝힐 것이다. 그러니 특검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그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연임에 대해서 이 거의 끝자락에 이렇게 재갈하는 모습 자체도 상당히 수사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압력을 주거나 힘들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뉴스에 보니까 예산도 내년에 지금 17%나 공수처의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은 실체 진실에 대한 발견에 대한 실체 진실 규명해서 정확하게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분 더 줄 수 있나요? 네. 김기현 변호사님, 오늘은 참고인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아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 재판 예. 지금 군사법원에서 변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실 조회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새로 드러난 사실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수사한 이 사건 관계자들의 어떤 진술 조서나 피신 조서 그리고 포렌식 결과물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 명령을 군사법원에 신청했고 군사법원에서 제출 명령을 공수처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회신 자료를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요. 제출 명령이라는 것은 법에도 써 있지만 압수 대상물을 지정해 가지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실조회 같은 그런 것과 달리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뭐 제출을 안 해주는 이유를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처장님 나와 계신데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제가 일단 군사법원에서 제출 명령을 했으면 받았습니다. 예. 법원의 명령이라 준엄하게 생각을 여겼지만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좀 방해되는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요청에 좀 응하지 못한 점을 좀 양해 바라고 대신 오늘 또 연임 소식도 우리 여당 간사님께 전해주셨는데 저희 그 최혜병 사건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박정훈 대령은 혼자서 귀양하게 하듯이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서 혼자 있는데 공수처에 빨리 협조해서 재판이 어찌 신속하게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그 박정훈 증인의 그 재판도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 최혜병 사건이 지켜보는 분들이 많고 또 오늘 또 그 귀하게 또 우리 네 사람의 예. 연임에 대해서 연락받은 거 없죠? 네. 왜 여당 간사님한테 먼저 연락이 온다는 게? 자, 정리해 주시고요. 네, 유상봉. 자, 오늘 어렵게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는데 마무리 발언을 1분씩 드리도록 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고 1분씩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사용해서요. 자, 임성근 증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종섭 증인. 네, 나와서 하세요. 바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무엇보다도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순직한 최혜병이 소속했던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또 어떠한 책임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이 절차에 따라 명백하게 밝혀지고 진실에 기초하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최상병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되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해서는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나 각자의 신념 대신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밝혀진 진실을 중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의 작전 중 희생을 정치적 주장의 도구로 삼는 일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군인이 국토 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신성한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왜요? 뭐 또? 아니 지금 저 본인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당사자인데 마치 국회가 지금 이 사태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까지 박균택 의원님, 뭐 마무리 발언 드렸으니까 마무리 발언까지 시비는 걸지 마시고 국민들이 알아서 평가를 하고 판단할 겁니다. 이제 임성근 증인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이종섭 증인 나와서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다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이종섭 증인 마무리 발언. 예, 이종섭 증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많은 대정부 질의, 그다음에 국회 국방위 상임위 질의, 그다음에 2번의 청문회, 그리고 2번의 법사위 증인, 또 군사법원 증인으로서 수많은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첩 보류 주신의 순수하게 국방부 장관의 판단과 결심에 의한 것이다.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 처리와 관련된 지침이나 지시가 없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사단장 구명 로비 전혀 근거 없다. 저한테 전달된 것 하나도 없다. 이런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제는 1년하고도 몇 개월 지났는데 이제는 우리 군이 정말 위협 대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누가 손 들었어요? 네, 나와주세요. 네, 본인 소개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온누리 건축하우징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종원입니다.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실 스댄 칸막이를 공사한 업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실 긴급 공사를 해서 조달에 등록대에서 천정대에서 공사를 하는 줄 지금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이후로 막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과 또 각 기관에 고소 고발이 돼 있어서 지금까지도 저희 집사람은 뇌종양을 해서 수술을 2번 했고, 저는 망막박리 또 피해 다니면서 망막박리에서 눈을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 한 바닥에 수백 평,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단시간 내에 2주 동안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그 공사를 끝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하도급법 위반, 용산경찰서, 그 다음에 감사원 조사, 공직기강 조사, 무지한 정치적인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널리 좀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 저같이 영세업체가 열심히 해서 기가에 긴급공사를 해서 투입이 된다 그러면 좀 의원님도 좀 이 점 널리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같은 영세업체들이 다음부터 긴급공사에 투입하려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밤잠을 못 자고 요즘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이 국정이 끝나고 또 수많은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또 고통이 엄청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했다고 또 칭찬을 해주시고 또 상을 못 준 망정 쪽박도 깨고 있는 저희 같은 실정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종원 증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김규현 참고인.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정의로운 해병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로서도 검찰 조직이 정말 정의로운 조직이라는 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진짜 참담합니다. 1년 동안 특검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특검 했으면 작년에 다 끝났을 일입니다. 제발 이제 특검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외압 관계자들이 자기는 안 했다고 다 얘기를 하고 사건을 덮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해야 될 공무원인 군인이 거짓말을 하고 7070 누군지도 말을 못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군 기강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7070 그게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그 내용을 밝히라고 합니까? 누가 전화했는지만 밝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얘기를 못 합니다. 누가 전화한 겁니까 대체? 오늘 공수처장님께도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군사 재판에서 공수처 수사 자료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게 공개될까봐 혹시 수사에 방해를 받는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러면 재판부하고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가갖고 그럼 열람이라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간접적으로라도 저희가 그 수사 자료를 보고 진실을 발견하고 이 항명 사건의 진실을 재판부가 제대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마무리 1분 발언 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마무리 발언할 증인도 없고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